눈뜨고 당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사기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돈 더 내고 차액 챙기기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김태현 변호사가 어떤 수법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어떤 수법이 점점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포통장에서 돈을 보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인출을 해갔죠. 근데 얼마 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들, 즉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대포통장 이용하기는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이용해가지고 차액을 채가는 이런 수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뭐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꽃집에 10만 원씩 꽃다발과 현금 190만 원을 주문합니다. 즉 꽃 10만 원어치 꽃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현금 190만 원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같이 나를 다오, 이렇게 물건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그 꽃집 계좌에게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차액까지 더해서 현금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꽃집을 찾아가서 내가 주문했던 꽃다발 10만 원어치와 또 현금 190만 원, 거기다가 내가 300만 원을 네 계좌에 더 보냈으니 그 차액 300만 원도 다오, 이렇게 해서 합의 3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꽃가게 주인은 10만 원어치 꽃을 팔았지만 결국 300만 원은 차액을 건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의 범죄를 완성하는 겁니다. 정말 그냥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상거래잖아요. 이런 사기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가장 보이스피싱에서 잡는 1차적인 수법이 바로 대포통장을 잡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이든 간에 마지막은 누군가의 통장으로 가는 그 대포통장 사기이기 때문에 지금 대포통장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엄격하게 강화가 됐고요. 네네. 뭐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 뭐 벌금형, 징역형, 나가서 예금 계좌 개설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기범들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대포 통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이런 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즉 피해자와 피해자끼리 거래를 만들어서 자기는 고객으로 가져가서 찾게 되는, 그러니까 대포 통장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표적이 된 게 꽃집, 금은방, 뭐 중고차 매매상 등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그러면 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뭐 받기로 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입금이 됐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그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꽃 같은 경우 선물하는 경우 뭐 현금이나 이런 같이 선물한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10만 원 주문하고서는 야, 내가 190만 원 더 보낼 테니까 요것도 찾아가지고 네. 같이 꽃에다가 넣어서 이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통장을 열어봤더니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사실 이거를 이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럼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손님이 물건 찾으러 오면서 야, 내가 300만 원 더 보냈으니까 그거 좀 찾아다 줘. 그럼 대부분 이제 찾아다 주는 게 자영업자의 생리 아니겠어요? 꽃 10만 원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이기 때문에 자기 계좌는 지급 정지되고, 그리고 금융당국 얘기에 따르면 만약에 내가 그 손님, 즉 보이스피싱 범죄자랑 관계 없다는 게 소명이 잘 안 되면 자칫하면 공범으로 몰릴 그럴 위험도 있는 거죠. 공범으로까지 몰릴 수 있고. 근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네. 이 피해자 보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금감원 사례를 보면은 쿠션을 돌린 사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는 꽃집과 나와의 관계인데, 지금 치명적인 것 또 하나는 정미소하고 금은방을 같이 두고요, 양쪽에다 같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미소에다가 쌀 60만 원어치를 사겠다라고 해놓고 600만 원을 입금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차액 540만 원을 금은방 주인한테 계좌를 말해서 네. 일로 줘라 하고 사기범이 또 금은방 계좌로 갑니다. 그래서 글로 계좌가 올 테니까 나한테 금반지를 줘라. 이렇게 되니까 이 쌀집 주인하고 이 금은방 주인은 아무것도 이거 알 수가 없는 건데, 두 개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 정미소 계좌, 그다음에 금은방 주인 계좌를 모두 다 동결을 시키고 이제 공범으로 수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도 이건 뭐 주의할래 할 수가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미소하고 꽃가게만 활용했으면 금방. 쿠션을 한 번 한 건데, 예, 이거는 예를 들면 4개, 5개를 계속 돌려버리면
거의 뭐 그 자동 사장님들은 세탁 다 그렇죠. 수준이네요. 돈 세탁이죠, 완전히. 그러면 네. 그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를 해서 그 정말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그 계좌를 입금해라 하고 계좌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쌀집 사장님이 금은방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둬도 되냐 뭐 이런 식까지 통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아 이건 너무 과도하게 피해자들한테 근데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돌리는 된다. 이유가 대포 통장을 갖고 있지 네.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네. 거죠. 그 금감원에서는 이렇게 초과 입금되는 경우 과연 네. 입금자가 누군지 꼭 확인을 해보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에도 보면 가끔씩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40만 원이 들어온 것처럼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인 거래에도 예를 들어서 잘못 넣었어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정말 피해야 일반인들 될지. 그렇게 네. 초과 입금되면 그냥 그렇죠. 돌려주는 걸로 돌려줄 수밖에 생각하지. 없는 거죠. 네, 근데 돌려주면 안 됩니다. 일단 최대한 끝까지 갖고 있어서 은행이고 뭐고 한 10명 이상이 전화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일단은 아.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네.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초과 입금이 됐을 경우는 예. 최대한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그렇죠. 갖고 있어라. 예. 네. 근데 M1 시비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실제로 아까 4만 원어치 뭘 주문해서 40만 원 넣었는데 좀 돌려주세요 했는데 안 돌려준다면 네. 그 자영업장에서는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고객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피해를 잃을 수도 네. 있고 때로는 나중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범죄에 연루가 됐다면 그런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으니까 두려움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정말로 4만 원을 입금하려다가 0을 하나 잘못 네. 붙여서 또 40만 원을 입금하는 입금하는 경우도 고객이 있죠. 있을 네.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좀 있을 것 그럴 같습니다. 때는 꼭 은행이나 이런 금융담독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서 반환을 해주는 것이 금감원이나 금융당국도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네, 최근 이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상인들은 특히 네. 이런 피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